그 유럽에서 중국 배터리를 쓰면 LFP가 좋으면 그럼 당연히 LFP 거 쓰겠지. 왜 NCM 거 쓰겠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차고 있다고 지금 여의도 전체적으로. 박현주가 이러니까 오죽하겠냐고. 한심하다고. 족밥 새끼들이나 될 때가 언제나 가장 위험할 때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사실과 인식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사실과 인식은 늘 같지 않다. 세상은 나에게 사실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하는 대로 존재한다. 인간은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인식의 틀로 재단해서 자신의 논리와 추론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사실과 인식은 엄연히 다르고, 인식이 받아들이던 기제에 관해서 동굴의 우상, 이제 베이컨이 이제 4대 우상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 동굴의 우상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동굴에 묶여있는 포로들과 마찬가지로 넓은 세계를 있는 것대로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타인의 지각이나 경험과 비교함으로써 정리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는 이제 그거 그 얘기입니다. 네네. 이성계가 문무대신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무학대사를 초청해서 연회를 베풀면서 농반 진반으로 오늘 보니 대사님의 모습이 꼭 돼지와 같이 보입니다. 하니까 이제 무학대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빙긋이 웃고만 있어서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반응이 없자 이성계가 그래 대사는 내가 뭐처럼 보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무학대사가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아니 나는 대사를 돼지처럼 보인다고 했는데 어째서 대사는 나를 부처처럼 보인다고 합니까? 라고 하니 무학대사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네. 똑같은 사물을 봐도 느껴지는 게 전혀 다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알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똑같은 그림을 놓고도 색깔과 자동차, 새소리, 심지어 사람 얼굴까지 그러하다. 같은 물건, 생물이라도 관심이나 친분, 지식에 따라 인지하는 정보량은 상당한 차이가 난다. 이 관련해서 같은 문자를 보더라도 사전 지식에 따라서 인지하는 수준이 달랐다는 겁니다. 아랍어에 능통한 전문가 집단과 생전 한 번도 아랍어를 접한 적이 없는 일반인 집단으로 나눠갖고 이들로 하여금 이게 확 지나가게 하고 확 지나가는 두 아랍 문자가 똑같은지 다른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걸리는 시간을 체크했는데 당연히 결과는 여러분들이 다 이상하시는 대로 일반인들은 이 정확도가 떨어졌고 시간도 오래 걸렸었겠죠. 전문가는 딱 보면 바로 캐치해서 알았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실 하나 추가로 밝혀냈는데 알고 있는 것이 많으면 보이는 것의 경중유무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정 물체나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면 일반인 눈에 복잡해 보이는 것도 단순 명쾌하게 인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이제 실력이 향상되면 월요일날 막 떨어지고 막 했었잖아요. 네. 이건 뭐지? 뭐 머리 아프잖아요. 경기 오르면 딱 보고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바로 캐치가 딱 된다는 겁니다. 그런 안목을 기르는 게 유료 강좌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길러드리려고 하는 목적이고요. 그 안목이 길러져야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겁니다. 뭔가를 전문적으로 안다는 것은 남들은 보지 못하는 부분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시각적인 측면을 비롯해서 사안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춘다는 점이에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뭔가를 캐치해낼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서 있는 곳이 다르면 풍경도 달라진다의 과학적 근거인 셈이다. 당신들은 안 그럴 거라고 장담하지 마.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 했다는 거고요. 투자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사실을 내가 보았고 그 믿음을 굳건히 유지하였고 결국엔 대중에게 그 사실이 인식됨에 따른 대가를 보상받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기여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가능성에 내가 투자를 했고 그 가능성이 실제로 꽃을 피웠고 내가 투자를 하지 않았으면 그 가능성이 꽃을 피울 기회를 상실했을 거잖아요. 내가 투자를 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내 투자한 거에 따라서 그 기회를 부여를 받은 거니까 네. 그 기회를 부여받은 그 사람이 성과를 냈으면 그에 따른 보상을 내가 받는 거고 그게 사회를 위해서 기여한 거죠. 사회적으로 볼 때 자원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그 제한된 자원이 꼭 필요한 분야에 이제 투자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 역할을 주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했을 때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사회적 기여를 했으니까 그 기여를 한 거에 따른 보상을 받는 그런 거죠. 요걸 한번 보시면 네. 그 믿음이란 게 남들은 어떤 식으로 이상하게 보고 있었다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여기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링더사이를 살 수가 없어요. CATL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 수 있는 방법은 EV ETF밖에 안 되는데 배터리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애플도 지금 전기차를 하면서 지금 CATL 방식으로
가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애플 전기차 어떻게 됐죠? 애플 전기차는 드랍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애플 전기차는. 자동차가 무거운 게 꼭 나쁜 거나요? 그게 이제 사실 주행 거리가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차가 무겁다 보면은 네. 동일한 배터리를 넣었을 때 차가 갈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들거든요. 이 자동차가 가벼우면 이제 눈이 오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눈이 많이 왔잖아요. 네. 돌아요. 그렇죠. 네네. 네. 네. 그게 돈다고. 그래서 SUV가 이번에 눈이 왔을 때 문제가 없었던 게 좀 무겁거든. 그다음에 사륜이거든. 네네. 네. 우리 어네리스트는 가치주, 성장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혁신을 하느냐 안 하느냐. 혁신을 하는 기업과 혁신을 하지 않는 기업으로 봐요. 투자는 혁신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종목을 잘 찍었다 그런데 종목을 픽업한 게 아니고 혁신을 얘기한 거였어요. 박현주가 개무식하다고 이렇다고 여의도 수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처참하다고. 한심한 거죠. 박현주가 출신이 좀 미천해요. 그러니까 지점에서 영업하다가 작전하고 뭐 이래갖고 지금 혁신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박현주가 꼽았던 혁신이 뭐냐면 선도전기라고 있었습니다. 따면은 바로 냉각되는 거 있었어요. 그게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근데 나중에 지나보면 다 엉터리였거든요. 올라갈 때 그때 주포 역할을 했던 게 그때는 한신증권이었거든요. 한신증권 압구정 지점이었어요. 그런 애라고 작전하던 애라고 지점에서 우리가 저런 애들 마바라라고 부르거든요. 박현준 마바라야. 근본 없는 마바라라고. 그렇게 이제 천대받고 이제 멸시받았기 때문에 내가 마바라라니 내가 내 실력을 입증해 줄게. 이래갖고 전 세계 주식 시장 중에서 제일 유망한 데를 내가 픽해갖고 투자해서 큰 돈 벌어서 너희들한테 돌려줄게 하고 돈 왕창 받아갖고 그걸 중국 몰빵 쳐갖고 사람들 다 망하게 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제 펀드 업계가 망가졌거든요. 능력 없는 애라고 쉽게 얘기해갖고 족밥 새끼라고 그렇게 해서 한번 망신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 망신 당할 때 숨어 지냈다고. 그러다가 또 운 좋게 테슬라하고 텐센트하고 아마 그건 얘기 잘한 거예요 사실. 근데 얘가 단점이 뭐냐 하면은 그 혁신들 막 일어나고 해서 이제 붐 타고 막 쭉 올라갈 때 잘 찍는데 네. 얘는 밸류에이션이 안 되는 애라 갖고 고점에서 팔 때를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지금 테슬라 다 물려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특히 젊은 애들이 테슬라에 왕창 물려 있는 게 박현주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동차가 무거운 게 단점은 아니다. 예. 겨울에 잘 안 미끄러진다라고 발언한 거에 대해서 아니요, 그 무식한 소리죠. 씨발, 병신 같은 소리죠.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차체 경량 얼마나 중요한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처음에 이제 신분이 미천한 애들은 내가 운이 좋아갖고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니야 하는 거를 이제 펀드 네. 매니저들이나 애널리스트 이런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내 잘난 거 이제 얘기하려고. 에라이 무식한 새끼야. 뭔 씨. LFP가 무거워서 눈길만 밀끌려서 좋기는. 그러니까 2021년 1월만 해도 이게 무식해 빠진 여의도가 CATL이 전 세계 짱이다. 배터리는. 박현주가 그런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K 배터리는 중국을 못 이긴다. LFP가 향후 대세가 될 거야. 그런 얘기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근본부터 CATL은 LFP 배터리 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NCM 배터리 하는 회사잖아요. 요번에 불난 NCM 배터리 CATL 거잖아. 판병아 이런 데들이 지금 유럽에 LFP 막 팔려갖고 이제 뭐 중국 LFP가 유럽을 점령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것도 싹 다 후라야. 중국에서 유럽으로 팔린 배터리는 CATL, NCM 배터리 같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파라시스 NCM도 있는 거잖아요. 중국은 LFP 주로 위주로 많이 하는데 그 유럽에서 중국 배터리를 쓰면 LFP가 좋으면 그럼 당연히 LFP 걸 쓰겠지. 왜 NCM 걸 쓰겠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차고 있다고 지금 여의도 전체적으로. 박현주가 이러니까 오죽하겠냐고. 한심하다고. LFP 안에 링스에는 66%가 NCM이고 34%가 LFP란 말입니다. CATL은. 네. NCM 주역인 회사라고요. 근데 그것도 몰라 지금. CATL이 LFP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 박현주가. 그렇게 해서 LFP가 더 우수하고 하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가 짱이야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에코프로 BM 같은 회사 에코프로 BM은 NCM 울트라하이니켈에서 이제 일간을 이룬 울트라하이니켈을 이제 완성해서 양극재의 세계 선두업체로 올라섰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평가를 못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의 가치를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때 21년 1월 달만 해도 박현주가 그랬으니까 딴 놈들은 또 말할 것도 없겠지. 그래서 내가 NS 불러갖고 펀드 매니저들한테 니네 에너지 밀도가 뭔지 아냐? 에너지 밀도부터 내가 설명해 줬다고.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가치는 전혀 몰랐겠죠.
그런데 그때 그 무식한 여의도 새끼들하고는 다르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의 가치를 내가 일단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믿음을 그대로 굳건히 유지하고 있었다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겼을 거냐는 거죠. 이 노란색 부분이 그 방송했던 그날입니다. 저 새끼 잘 모르네요. 그게 아닌데 하고 내가 생각해서 샀다. 48,000에 사서 쭉 들고 있었으면 고점 갔을 때는 12배를 보상을 받은 거고요. 대략 한 3년, 네. 3년, 2년 반 정도 되는 기간에 12배를 보상을 받은 거고요. 안 팔고 계속 갖고 있었어도 현재도 4배 정도 지금 보상을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중에게 이게 나중에 인식되고 인식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죠? 나라는 거 아닙니까? K-배틀 레볼루션 보니까 그렇구나. 그때 인식해서 빨리 본 사람은 더 빨리 인식해서 그 사람들은 이 무렵 정도에서 주식을 사서 왕창 벌었을 거고 처음에 안 듣고 반신반의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산 사람들은 물렸고 그랬겠죠. 초기에 이 사실이 대중에게 인식되기 전에 먼저 사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었으면 대중에게 인식되고 나중에 이렇게 보상받았다는 거잖아요.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에코프로는 더 몰랐어요. 에코프로 BM은 이때 당시에도 이제 2차 전지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이 카바를 하고 있는 종목이었고요. 네. 에코프로는 카바 자체가 없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공간이었다고 이게 아무도 모르고 있는 주식이었다고. 그걸 노려야 되는데. 예, 그거를 먼저 알고 있었으면 네. 아예 몰랐던 에코프로를 내가 사서 대중한테 인식되기까지 갖고 있으면 더 크게 보상받았다는 거죠. 오. 8,000원이었습니다 이때. 이게 30만 7,800원 갔으니까 38배 오른 겁니다. 현재도 11배 지금 플러스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안목을 기르셔야 된다고. 이게 에코프로 BM이거든요. 5만 원에 샀는데 단기로는 35,000원까지 30% 하락한 겁니다. 손절할 수 있는 거지 않나요? 손절하면 여기서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남들이 모를 때 내가 알아야 되고 네. 남들이 그걸 알아차릴 때까지 굳건하게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기로는 차이나 2차 전지 ETF가 더 크게 상승했어요. 중국의 배터리가 한국 배터리보다 더 위대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인식이 단기에는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1월달 이때거든요. 그해 11월 정도 되면은 2만 원까지 100% 오른 겁니다. 이거만 보면 박현수 회장이 역시 제대로 봤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죠?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거죠. 내가 이때 막 얘기 많이 했었다고 17,000원, 18,000원 할 때 야 이 매국노 새끼들아 이거 저 차이나 2차전지 ETF 해갖고 닝더스 자이 돈 벌어주고 돈 벌면 좋냐 이 새끼들아 나라를 팔아먹은과 동시에 네 재산도 깎이는 거 하면서 내가 막 얘기했었다고. 에코프로 10배, 30배 올라갈 때 얘는 반토막 났었다고. 이걸 내가 얘기해 준 거라고, 이거. 한미 반도체가 차이나 2차 전지 ETF가 아닐까. 제가 이때 얘기했거든요. 47,000원, 8,000원 이 정도였을 거예요. 196,200원까지 갔었다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얘기한 거, 야, 거품이야 하고 얘기했는데 4배 더 올랐단 말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이게 거품이잖아요. 네. 중국은 경쟁이 없으니까. 근데 더블 올랐다고. 1년 동안은 그게 사실이 제대로 인식이 안 되고 거릇된 잘못된 인식이 시장에 팽배했기 때문에 그 인식대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거품이 커지는 거죠. 근데 거품은 결국 진실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은 이런 꼴이 나는 거거든요. 지금 한미 반도체가 그런 꼴이 아닐까? 그런 꼴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결국 20만 원 갔지만 나중에 뭐 2만 원, 3만 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10분의 1 떨어지는 걸 맞추는 아주 10배 올라갈 주식도 맞추고 10분의 1 토막 날 주식도 맞추고 양쪽으로 전설이 되겠죠. 이때 당시에 말이 안 된다. LFP 아니고 NCM이고 뭐 한국 K배터리 더 우수하고 이런 얘기 제가 막 했으면 그러면 욕먹겠죠. 이 새끼야 네가 뭘 알아. 이 새끼야 네가 박현주보다 똑똑해. 네가 박현주보다 돈 많아. 그랬겠지. 똑같은 겁니다. 이게 한미반도체가 지금 그러니까 1년 동안 막 올라갈 때 이 새끼 네가 무슨 반도체에 대해서 뭐 안다고 새끼 하면서 네가 알아 이 꼰대 새끼야 이런 얘기 막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떨어질 주식은 떨어지면 되는데 올랐다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주가가 올라가 주식은 올라가면 되는데 떨어졌다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 사람들은 주로 멍청하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지금 여론조사 같은 거 해보면 이제 가장 신뢰가는 대통령 1등이 노무현이에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임기에는 12%였다고 12%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 지금 다 쌍욕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제일 잘 나갈 때 지지율 62%였고요. 퇴임 때 40%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멍청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 시장의 가격 매김은 원래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일단 생각 자체를 에코프로빔이 떨어지는 건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떨어진다. 떨어질 만한 이유를 보니까 최근에 기사 나온 거 보면은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유가 없을까요?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잖아요. 다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이 멍청해서 그래. 올라가야 되는데 반대로 떨어진다고.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그 시장이 멍청해서 그런 거라고. 시장의 가격 매김이 원래 엉망진창이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시장의 가격은 항상 그 맞는 거지. 효율적으로 시장이 항상 제 가격이 매기니까 이런 거잖아요. 엉망진창이라고. 말 같지도 않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효율적 시장 가설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주식해서 돈 번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효율적 시장 가설을 부정한 사람들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조지 소로스 이런 사람들이 효율적 시장 가설 절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효율적으로 시장이 돌아가면 그러면 주식 투자하고 돈 벌 기회가 없는데 그 가격이 항상 올바른 가격인데 시장이 엉망진창해야지 되게 저평가되는 주식이 있을 거고 반대로 엄청 고평가되는 주식이 있을 거잖아요. 그 뭐 워렌 버핏은 저평가되는 사서 올라가기를 기다려서 돈을 버는 거고 시장 가격은 멍청한 다수가 매기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가격은 주로 이상한데 하지만 장기로는 대중이 옳다는 겁니다. 적정 가격에 찾아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가격이라는 거는 원래 붐 앤 버스트 해갖고 이제 너무 고평가돼 있거나 아니면 너무 저평가돼 있다는 겁니다. 붐 할 때는 이게 주도주 천장삼일일 때 그렇고 버스트는 바닥 3년일 때 그렇잖아요. 강물처럼 굽이굽이 쳐서 결국 바다로 흘러간다 라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런 겁니다. 진실의 순간에 오게 돼 있는데 시간이 한참 걸린다. 여러분들이 지쳐 쓰러지고 나면 그때 진실의 순간이 다가온다는 거죠. 근데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있다면 멍청하게 매겨진 시장 가격이 싫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쉽지 않은 거죠. 예, 예. 그리고 내가 좀 충분히 사서 모을 수 있고 내가 좀 기다림을 높은 수익으로 매겨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원리가 굉장히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우린 잘 못 깨닫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뭔가 떨어질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고 그쵸. 나를 의심하잖아요. 나의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닐까 막 의심하잖아요. 그래서 빠뜨려서 저 새끼가 혹시 사기꾼 아닐까 딴 사람 말 한번 들어보고 한병화 말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접근 네. 방식이 다 글러먹었다는 겁니다. 그 멍청함에 대한 투자자와 투기자의 대응법이 다른 겁니다. 투자자의 대응은 멍청한 인간들이 언젠가는 정신 차리겠지. 보통 3년 안에는 정신 차리더라고 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에만 집중합니다. 인식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죠? NCM 배터리가 LFP 배터리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고 그러면 그 NCM에서 핵심되는 그 NCM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 에코프로비엠은 갖고 있으면 반드시 비법이 있을 거다 하고 갖고 있었더만 에코프로비엠은 몇 배를 넣었죠? 최고치로 보면은 12배로 보상받은 거고 에코프로는 38배로 보상받은 거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제 투기자들은 멍청한 인간들이 멍청한 거를 잘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멍청하기 시작할 때 사서 가장 멍청할 때 팔자. 멍청함의 단계가 멍청하기 시작했다가 제일 이제 점점 멍청해지는 건가요? 그렇죠. 이 세상에 멍청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을 때. 멍청한 예. 힘이 가장 강할 그렇죠. 때.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는 천정이 열렸다. 이런 얘기를 이제 족밥 새끼들이 자신 있게 할 때, 이게 이제 멍청함이 극에 달한 거구나 하고 팔고 나가는 그런 겁니다. 상승 시세 초기에 편승해서 막판에 탈출하자 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한미 반도체 AI의 혁명이 앞으로 대세가 될 거다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얼마나 더 확고하게 더 믿음을 많이 가지느냐 아니냐가 네. 중요한 거고요. 이래서 나온 얘기가 바로 칵테일 파티 이론이라는 겁니다. 네. 예.